이게 정말 고속도로라고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한국에 왔다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저 아스팔트와 차선이 아닌 예술과 기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무언가였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그 풍경들이 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음악이 흐르는 컬러풀한 터널, 마치 작은 마을 같은 휴게소,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도로 매일 지나치던 그 길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다니는 그 길이 실은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자랑이었다면? 미처 몰랐던 우리 주변의 특별함, 그 비밀을 함께 풀어봅니다. 고속도로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의자에 축 늘어져 찡그린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은 이단 워커이고 저는 뉴욕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계적인 사건이나 유명 인물에 관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하지만 방금 받은 이메일은 저를 크게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라고요? 정말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지루할 수 있을까요? 제 상사인 로드리게즈 씨는 오늘 일찍 제 사무실에 들렀을 때 아주 분명했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교통 시스템에 관한 비교 다큐멘터리가 필요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한국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세요. 저는 제 책상 위의 종이가 펄럭일 정도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그곳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 그곳은 그저 붐비는 도시가 있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였고 특별한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곳에 회색 콘크리트, 끝없는 교통체증, 그리고 제가 매일 운전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도로를 상상했었어요. 뭘 촬영하지? 아스팔트와 차선 표시? 저는 제 조수 토미가 오후 커피를 가져왔을 때 불평했습니다. 토미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적어도 여행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겠지, 저는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고속도로에 관한 다큐멘터리? 아무도 그걸 보지 않을 거예요.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 설레지 않더라도 여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스크롤하고 있을 때 새 이메일 알림이 화면에 떴어요. 한국인 공동 제작자 클로이 김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짧은 비디오 클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촬영하게 될 것에 미리 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클로이가 썼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를 만큼 충분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본 것은 제 책상과 키보드 위에 커피를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디오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고속도로를 보여줬어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채로운 조명으로 밝혀진 산, 터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벽을 가로질러 춤추는 파란색, 보라색, 녹색 불빛들.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다니고 휴식을 취하는 아름다운 정원과 예술 전시가 있는 고급 공원처럼 보이는 휴게소들.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나무로 덮인 산들을 통해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는 다리들.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저는 비디오를 다시 재생하려고 클릭하면서 혼잣말을 속삭였어요. 저는 3번 더 보았고 매번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 휴게소, 전통 찻집처럼 보이는 다른 곳, 그리고 자연 경관을 관통하기보다는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듯한 도로들. 이 과제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관심의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고속도로들은 무엇이 특별한가요? 누가 그것들을 설계했나요? 왜 그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와 그렇게 다른가요? 글을 쓰면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고속도로가 제가 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서울행 비행기는 거의 14시간이 걸렸어요. 14시간이라니. 그건 7편의 영화를 연달아 보는 것이나 하루 종일 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자려고 했었지만 너무 안절부절 못했었어요. 대신
저는 비행기의 작은 화면으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죠.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1950년대의 끔찍한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단 몇십 년 만에 그들은 자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곳 중 하나로 변화시켰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 저는 흑백 영상이 다채로운 현대 장면들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인정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라고? 얼마나 흥미로울 수 있을까?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다리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젤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피로함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공항과도 달랐어요. 자연광을 들이는 높은 천장이 있는 거대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관심을 끈 것은 기술이었어요. 로봇이 승객들이 탑승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는 제 집보다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했어요. 심지어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의 가방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 소화물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와우, 저는 한국에 대해 인상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잠시 잊고 속삭였어요. 공항 밖에서 친근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한국인 공동 제작자인 클로이 김일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처럼 뉴욕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부모님의 고향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어요. 비행은 어땠어요? 길었어요. 저는 하품을 하며 팔을 쭉 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돼요. 클로이의 눈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기다려보세요. 놀랄지도 몰라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 씨입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당신의 운전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영어는 좋았어요. 비록 저는 그의 억양을 들을 수 있었지만요. 박 씨가 제 가방을 차에 싣는 동안 저는 알아보지 못하는 반짝이는 전기 자동차였어요. 그는 우리의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은 서울과 기술 회사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산, 해변, 전통마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고속도로 중 일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냥 도로일 뿐인데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는 편안했고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가 충분히 평범해 보였어요. 매끄러운 포장도로, 명확한 차선 표시, 현대적인 표지판.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들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터널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터널의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일반적인 흰색에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벽은 평범한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은 예술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리와 빛의 터널이에요. 클로이가 제 반응에 재미있어하며 설명했어요. 운전자들이 정신을 차리면서도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색상과 음악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일반 고속도로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제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요. 박 씨는 운전하면서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휴게소를 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저는 방금 경험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뒤로 기대에 앉았어요. 이건 제 조사 결과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이가 보내준 영상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고속도로가 나왔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약 1시간 후 박 씨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서울로 계속 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대했어요. 아시다시피 몇 대의 자판기와 길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주유소 같은 것. 대신 저는 작은 마을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제 입이 실제로 떡 벌어졌어요. 다채로운 꽃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돌길이 있는 정원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 찬 놀이터.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문 밖으로 풍겨나왔어요. 심지어 여행자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정원 한 구석에서 태극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10대들 무리가 아름다운 분수대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벚나무 아래 나무 테이블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휴게소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클로이는 제 반응을 즐기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고속도로가 단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정 자체의 일부예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도로들에 들인 관심과 생각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이 과제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매료됐습니다. 제가 촬영하기 싫어했던 고속도로들이 이전에 다뤘던 많은 흥미로운 주제들보다 더 흥미롭게 밝혀지고 있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휴게소라면 한국 고속도로는 어떤 다른 놀라움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이 과제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5일 동안 우리는 한국을 가로질러 여행했어요. 우리 배는 산을 지나 굽이치는 고속도로를 따라 쌩쌩 달렸고 우아한 다리를 통해 넓은 강을 건넜으며 도로라기보다는 미술관처럼 보이는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촬영했었어요. 이전에 해본 적 없이 빠르게 메모리 카드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것은 놀라운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에서 약 3시간 떨어진 시골 휴게소에 들렀어요. 클로이와 박 씨가 우리 장비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냄새가 나는 작은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운 고기, 매콤한 채소, 그리고 제가 식별할 수 없는 달콤한 무언가의 향기가 제 배를 꼬르륵 거리게 했어요. 카운터 뒤에는 은발과 제가 본 가장 놀라운 미소를 가진 작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주변의 깊은 주름은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녀는 영어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배고파 보이네요. 저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는 적어도 6가지 다른 음식들의 작은 접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이 담긴 쟁반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시예요. 그녀가 저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소식이 빨리 전해져요.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행 중에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는 동안 이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이 휴게소 식당에서 30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작은 건물에서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거죠. 지루하지 않으세요? 저는 물었어요. 이시는 고개를 젓고 카운터 아래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세상이 제 눈앞에서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식당에 들렀던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부모님들은 작은 아기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중 사진에서는 그 아기들이 10대로, 그 다음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이 가족은 매년 여름 해변으로 가는 길에 들러요. 그녀는 단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제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고속도로는 도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연결해요. 그녀는 현명하게 말했어요. 세대를 연결하죠. 그날 오후 나중에 우리는 한국의 현대 고속도로 중 많은 부분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 김 엔지니어를 만나기로 예정된 전망대를 방문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해 보였으며 안경과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에 함께 서서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계곡을 통과하는 완벽하게 곡선을 그리는 고속도로를 내려다봤어요. 자동차들이 우리의 높이에서 보면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며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전쟁으로 파괴됐었습니다. 우리는 구멍이 가득한 흙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도로가 전혀 없기도 했죠. 그는 우리 아래에 있는 매끄럽고 잘 관리된 고속도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었는지 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 고속도로는 그저 어딘가로 가는 방법일 뿐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엔지니어는 우리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고속도로는 우리 국가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빈곤에서 번영으로 파괴해서 창조로 모든 도로가 그 이야기를 말해주죠. 저는 우리가 운전하여 떠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도로의 모든 굽이, 모든 터널, 모든 다리 그것들은 단지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날 저녁, 제가 더 이해하게 만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제가 본 적 없이 강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위에 거대한 샤워기를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앞유리 와이퍼는 간신히 따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 밴이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는 동안 박 씨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빗발치는 장막 사이로 저는 부분적으로 도로에서 미끄러진 트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고 뒷바퀴는 도로 어깨의 진흙 속에서 헛돌고 있었어요. 도와드려야 해요. 클로이가 외쳤고 박 씨는 재빨리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비를 뚫고 트럭으로 달려갔어요. 운전사는 거친 손과 친절한 얼굴을 가진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송 씨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채소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사람을 폭우 속에서 도우려고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5분 안에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특수 차량을 타고 도착했어요. 그 3분 후 도로 응급 서비스팀이 제가 본 적 없는 장비를 가진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잘 연습된 댄스팀처럼 함께 일했어요. 한 그룹은 교통을 우회시켰습니다. 다른 그룹은 송 씨가 다쳤는지 확인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그의 트럭을 다시 도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폭우 속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일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송 씨의 트럭은 다시 도로 위에 있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했어요. 많은 나라에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송 씨는 여정을 계속하려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속도로 시스템은 사람들을 잘 돌봐요. 그날 밤 우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제 옷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지만 저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로 시스템의 단순한 비교, 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원래 아이디어는 갑자기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클로이가 우리가 호텔 로비에서 장비를 내리는 동안 물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고 그런 다음 젖은 포장도로에 헤드라이트가 반사되는 비 오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도로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것이죠.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첫인상을 넘어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이야기, 연결,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포장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 계획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 날,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아이디어로 너무 가득 찼었거든요. 저는 영화에 대한 제 비전을 완전히 바꿨었어요. 더 이상 지루한 도로 시스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연결하는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카메라를 집었습니다. 박 씨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도로 중 하나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보여줬었고, 저는 그것을 담고 싶었어요. 아침 공기는 제가 작은 언덕을 오를 때 시원하고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저는 모든 방향으로 수마일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아래로 가을색으로 폭발하는 산들을 통해 고속도로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금빛 나뭇잎이 풍경을 그려냈어요. 멀리서 저는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곡선 지붕이 있는 작은 마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뜨기 시작하자 고속도로는 다채로운 풍경을 통해 실을 꿰는 은빛 리본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도로였습니다. 놀랍죠? 그렇지 않나요?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언덕을 올라오는 클로이를 보기 위해 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컵 중 하나를 받으며 인정했어요. 고속도로에 대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도로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녀가 제 옆에 바위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단 몇 일 만에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도로가 단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방법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것은 예술작품, 역사의 한 부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이 보길 바랐던 거예요. 이틀 후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제 상사인 로드리게즈 씨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듣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비교는 어땠어요? 제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체 개념을 바꿨어요. 우리는 한국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자체적인 다큐멘터리를 받을 만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로드리게즈 씨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건 과제가 아니었어, 이단. 알아요. 하지만 이 일에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제 카메라를 그녀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제가 담았던 영상 중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음악이 있는 터널들, 공원처럼 보이는 휴게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씨, 김 엔지니어, 그리고 송 씨와의 인터뷰였어요. 그녀가 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짜증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네요. 영상이 끝났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왜 방향을 바꿨는지 알겠어요. 이 이야기들은 강력해요. 그 후 2달 동안 저는 이전의 어떤 프로젝트보다 이 다큐멘터리에 더 열심히 일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아스팔트를 넘어서 모든 것을 바꾼 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제목은 2가지 의미를 가졌었어요. 그것은 단지 아스팔트 이상의 도로에 관한 것이었지만 또한 제 자신의 관점을 바꾼 여정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방영되었을 때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고속도로에 관한 영화가 그들을 감동시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몇 미국 교통 전문가들이 저에게 연락해 미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 설계 원칙에 대해 물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게 만든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에서 제 다큐멘터리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그들은 저를 귀빈으로 참석하기를 원했어요. 한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김 엔지니어, 휴게소 식당의 이씨, 심지어 트럭 운전사 송 씨가 상영관의 첫 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 모두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았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진 후 김 엔지니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당신은 세계에 우리 도로가 단지 콘크리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역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연결입니다. 이신은 저를 꽉 안았어요. 당신은 이해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연결에 대해 의미한 것을 정말로 이해했어요. 그날 밤 제가 호텔 창문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과제를 처음 받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도착했었습니다. 저는 존경, 이해, 그리고 감탄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도로를 촬영하러 왔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페이지 상단의 제목은 한국으로의 귀환 고속도로 너머의 마을 발견하기였습니다. 제 한국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로가 저를 다음에 어디로 데려갈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